그럼 내가 지금부터 사라져 볼게. 야. 그럼 다시 나타나 볼게. 야. 안녕하세요. 트릭스니어 파트너스 대표 세무사 송대훈 인사드립니다. 황 부장님. 네? 몇 월이죠? 5월이요. 5월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어린이날이요. 그죠? 5월은 어린이날. 5월은 푸르구나.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버이날이요. 아니요. 스승의 날? 아니요. 부처님 오신 날. 가셨어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날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뭐예요? 종합소득세가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죠. 그쵸,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예요. 말 그대로 내가 소득을 벌었어. 세금이에요. 세금. 종합, 모든 소득을 합해서 세금을 내라. 이게 종합소득세입니다. 너무 쉽죠? 뭐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알기 쉬운 세무상식을 말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야지. 혹시 세무사님들 제 거 보시면은 뭐 저런 멍청한 애가 다 있어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있나요? 근데 우리 구독자 중에? 어린이요? 네. 저희는 모두 다 어린이죠. 어린이가요? 아직 어른은 아니죠. 그렇죠. 저희는 아직 어립니다. 어디 가요? 겨드랑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 쉬운 세무 상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좀 쉬운 단어로 제 마음대로 풀어 쓰는 거지, 정확한 용어는 그게 아니라는 점 다 유의하시고, 지금부터 그 종합소득세랑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고! 타노스예요. 타노스인가요? 네. 사라졌어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사라져 볼게. 야. 그럼 다시 나타나 볼게. 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종합소득세라 말 그대로 세금인데,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총 합해서 한 번에 내는 그런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다. 그리고 그걸 하는 것이 바로 5월인데, 알기 쉽게 개인이 자신의 소득의 총합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건 있어요. 다른 세무사분들 가시면은 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은 요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면은 요 이렇게 가려야 되나? 이렇게 보통 가리잖아요. 이렇게. 아니요.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건 저희 거 종합소득세 이렇게 신고해라는 안내문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 사업자분들이에요. 근데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무슨 유형이니 뭐 이렇게 신고해라는, 저렇게 신고해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른 세무사분들이 많이 찍어 놓으셨거든요. 이런 정보가 필요할 때는 그분들 거 보시면 되고, 저희는 정말 쉽게 세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세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니, 혹시나 관련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 지금 잘 참고하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종합소득세, 그래, 총합으로 내는 뭐 소득의 종합을 하는 거야. 뭐 거기에 대한 세금이야. 그건 알겠어. 그러면은 뭘 종합하겠다는 건데. 자, 되게 어려운 말을 일단 먼저 조금만 쓸게요. 배당이 뭔지 알아요? 배당이요? 네. 배당 알죠, 저는. 배당 알죠? 그냥 주식 투자하면 우리가 배당 받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말 그대로 그런 배당. 자, 이자 꼬박꼬박 받아야죠. 그죠, 받아야죠. 이자, 그런 이자들.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이거 아까 안내문 말씀드린 그분들, 뭐 하는 분들이요? 사업. 그쵸,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아닌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사업소득. 또 직장인들, 네. 우리 대부분이 직장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황 부장님 직장인이신데 네. 그럼 뭐 받아요? 저요? 네. 이쁨 받아요. 그쵸. 네. 앞으로 많이 인보해 드릴게요. 뭐 받지? 네,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우리는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이라 그래요. 그 근로. 그 다음에 우리 국민연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받을 수 있어요? 연금 받죠. 그쵸. 연금소득이란 거 받거든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자, 대망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거,
로또를 했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럼 세금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 뭐 이런 우리는 예시적이라고 해요. 열거된 것들.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소득, 모든 소득, 외소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열거가 돼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기타 소득이라 그래요. 뭐다? 복권은 뭐다? 기타 소득. 그쵸. 복권은 기타 소득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들이 자 다시 배당, 이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요 6개 중에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소득이 있다 하면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월급 받으셨죠? 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지 왜 안 해요? 저는 하지 말래요. 누가요? 사장님이요. 나네? 내가 하지 말라 했어요. 아니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13월에 월급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13월에 월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법적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보통 2월에 하는데 이런 말 써도 돼요? 우리 월급쟁이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은 거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신고가. 그러니까 5월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연말정산으로 대체한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거기서 끝나냐? 그러면은 잠깐만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를 대체한대. 그러면 내가 그 전에 회사를 나와버려가지고 연말정산을 안 해줬어요. 회사에서. 그럼 나 어떻게 해요? 혼나야죠. 누구한테요? 국세청에서. 너 왜 안 하고 나갔어? 그렇게 혼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퇴사할 때. 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요. 그렇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을 안 한 분들. 왜 무조건 하셔야 되냐? 자, 일반적으로 내가 소득이 많아. 소득이 많은데 연말정산을 했어요. 그럼 평소에 내가 더 토해낸 사람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내가 연말정산 때 평소에 막 받던 사람이야. 근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받아내야 할 거 아니야. 받아내야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지. 지금 한번 찾아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연말정산을 안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분들이냐면 기중에 퇴사한 분들. 기중이라 하면 지금 기준으로 2020년도 12월 말고 한 11월 뭐 10월 뭐 이 정도에 퇴사한 분들, 이 정도에 퇴사한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연말정산이 안 돼 있고요. 21년 1월에 퇴사한 분들, 보통 퇴사한 분들 1월에 퇴사한 분들에 대해서는 해주는 회사도 있고 안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냐?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홈택스 어디? 홈택스에 이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네. 마이홈택스가 있고요. 마이홈택스 마이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이제 가운데쯤 보면 가운데쯤 연말정산, 연말정산, 학자금, 대출, 학자금, 그런 탭이 있고. 뭐 장려금 뭐 이런 네, 탭이 네, 있죠. 네. 예, 예. 거기 들어가면은 네. 왼쪽에 살짝 왼쪽에 살짝 왼쪽에 살짝입니다. 살짝에. 지금 명세서. 세서금 제출내요. 그쵸. 거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지. 그쵸. 만약에 내 거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어. 그러면은 내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그 보시면은 지급 명세서라는 게 뜰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내가 11월까지 만약에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지급 명세서라는 걸 보시면은 저기 위쪽에 뭐 근무기간 이런 게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 11월이라 막 적혀 있고 저 밑에 보면은 결정세액이란 곳에 0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기납부세액이라고 해가지고 뭐 금액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차가감 납부세액이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됐어. 만약에 결정세액이란 게 0으로 돼 있어. 그러면은 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환급을 못 받아요. 왜냐? 나 퇴사할 때 환급 다 받았거든. 자, 근데 만약에 그게 플러스로 떠 있어요. 플러스로 떠 있다는 거는 내가 그 퇴사할 당시에 세금을 낸 게 남아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그때 연말정산을 받으면은 그럼 나 환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종합소득세 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들으신 분들, 직장인분들 거기 들어가서 다 확인해 보세요. 모르시면 저한테 메일 우리 메일 있나요? 저희 메일은 없고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혼자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귀찮아 하시지 말고 고 결정세액 플러스라고 돼 있는 분, 네, 저한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21년도에 퇴사를 했어. 그런 분들은 지금 명세서가 안 떠 있는 분, 그분은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즉 연말정산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21년도 1월쯤에 퇴사를 했는데 지금 명세서 떠 있어. 있구나 하고 덮으시면 됩니다. 살포시. 이거 되게 꿀팁이거든요. 이거 진짜 꿀팁이야.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홈택스 들어가서
뭐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뭐가 또 있어?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분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요. 다른 소득이 있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직장인들이 다른 소득이 있을 때가 뭐가 있냐면 나 직장인인데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자로 막 몇 천만 원을 받아가네? 저 봤어요. 봤죠? 얼마 전에 2,500만 원. 그런 분들은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확인을 하냐? 그런 분들은 진짜 확인을 못 해요. 일단 내가 몇 천을 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자, 2천을 기준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2천 미만인지 2천을 초과한지 보고 내 통장을 봤을 때 이자가 2천을 초과한다 하시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급 명세서에 아마 안 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보고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 똑같습니다. 배당을 2천만 원. 와, 한 5억 정도 굴리면 좀 나쁘지 않을까. 그래요? 그 정도, 네. 한 5억 정도면. 이익을 못 봐서 이번에 배당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네. S전자가 네.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요? 많이 하셨구나. 축하드립니다. 그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제일 많이 하는 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뭐 프리랜서다 해가지고 뭐 3.3% 뭐 떼고 받는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요거는 다른 분들은 좀 모르실 거고 직장인 분들은 아시는 분이 좀 많으실 텐데, 그 3.3을 뗀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그냥 단발성으로 좀 일을 해서 근로자 4대 보험 떼면서 우리가 뭐 세금도 떼잖아요. 4대 보험만 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단발성이라도 그런 짧은 일을 했을 때 지급을 하면은 무조건 세금을 떼야 되거든요. 지급자 입장에서는. 근데 보통 3.3을 그때 많이 떼요.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저번에 그 3.3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장님 시리즈 1편이죠. 네. 여기 네, 거기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살짝 언급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뭐 연금을 받는다거나 뭐 기타 소득은 좀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진짜 우리가 뭐 콩쿨 같은 데 나가가지고 뭐 우승을 한다거나 뭐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기타 소득으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야구장 가서 우리가 뭐 상품을 받았어.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세공과금 뭐 22%를 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게 다 기타 소득으로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것도 소득 신고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급명세서 거기에 다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질문하십시오.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요. 네. 야구장 하니까 생각났는데, 네. 그럼 야구장에서 이벤트로 막 자동차 같은 거 주잖아요. 네. 당첨이 된 거예요. 예. 받았어요. 네. 그것도 그럼 신고 세금 해야 되는 거예요? 형 얘기했잖아. 그럼 자동차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그럼 어떻게 그냥? 그건 내 소득으로 측정을 해요. 그거는 지급하는 쪽에서 그 금액을 책정을 알아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그거는 지급명세서에 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신고서에 넣으면 돼요. 우리가 또 주택, 상가주택이니 뭐니 하면서 양도소득세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집이 있어. 나는 막 부자야. 막 엄청 부자라 가지고 집이 막 몇 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채 팔았는데 그거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종합소득세에 넣어야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걔는 따로 해야 돼요. 걔는 따로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6개. 그 외에 또 소득이라는 게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고 퇴직소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소득은 말 그대로 한 번 신고하고 내면 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소득, 물론 우리의 소득 중 하나지만 그거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은, 어려운 말 한 번만 쓸게요. 분류소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합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합소득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내가 프리랜서잖아요. 만약에 프리랜서면은 그냥 막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는 그냥 뭐 신고하면 되는데, 나는 이번에 막 세무사가 막 이것저것 챙겨달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걸로 막 이거 뭐 밥 먹은 거니 뭐니 막 해가지고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 비용을 넣어가지고 뭐 소득을 신고했다던데, 다 다를 거예요. 그 왜 다르냐면은 딱 쉽게만 얘기합니다. 일정 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세무사님의 영상을 보시고, 일정 기준 이하,
그러니까 제일 최저 기준이라고 할게요. 제일 최저 기준 이하는 단순 경비율이란 걸로 말 그대로 그게 뭐냐면은 너 소득 벌었네? 그럼 소득세 신고해야지. 너 근데 너무 너 너무 영세하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네 소득에 맞춰서 그냥 비용 이 정도 넣으라고 해줄게. 그러면 이걸로 신고해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50% 60% 되거든요. 그 경비를 60% 빼면은 실제로 내가 번 거는 40%라는 거잖아요. 그 40%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경비들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고 안 하시면 그런 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일정 기준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똑같은 간편장부지만 추계할 때는 기준경비율이라는 게 돼요. 그러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는 거는 기준경비율은 아까 단순경비율이라 했잖아요. 그거보다 율이 되게 작아요. 한 뭐 50, 60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한 막 20, 막 10 몇 되는 데도 있고 뭐 한 3%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3%요? 예, 그럼 제 거 보여드릴까요? 3%신가요? 제 거 여기 기준경비율 적용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기준경비율이란 게 3%래요. 진짜 3%네요? 네, 그죠. 저 이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경비를 작게 적용받으면은 안 좋은데 저게 3%라는 거는 네. 3%만 비용을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97%가 다 소득 그거랑 그렇죠. 엄청나네. 내 매출의 97%만큼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진짜 쓴 비용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일정 기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블로그에도 있고 다른 세무사분들이 영상이 많이 찍어 놓으셨으니까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기준 경비율이 내가 될 것 같아. 그거 뭘로 판단하냐? 지금 21년이잖아요? 그러면 20년 소득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막 사람들이 기준 적어 놨거든요. 그거를 20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19년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22년이야. 그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20년 기준이요. 그쵸. 20년 기준으로 혹은 또 지나가면 21년 기준으로 이때 판단을 하셔서 내가 기준 금액을 넘었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나는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보시면은 저거는 터무니없는 3%지만 뭐 제 거 한번 볼까요? 뭐 26%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쓴 비용이랑 26%라는 것을 적용했을 때 금액이랑 막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비용 챙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영수증이랑 신용카드 영수증, 내 개인명입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내 현금 영수증, 그리고 그 외에 간이 영수증이라고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 진짜 옛날에는 그냥 구멍가게에서 뭐 김밥 같은 거 사면은 그냥 진짜 현금 내면은 그 영수증, 종이 영수증 끊어주셨잖아요. 그런 거 혹시 모르니까 다 챙겨 놓으세요. 오늘 얘기한 거 정리해야죠. 저희는 항상 정리벽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첫 번째 종합소득세에는 배당, 이자, 근로, 사업, 연금, 기타 라는 것이 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내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신고 안내문 플러스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건 포착 안 되거든요.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되긴 해요. 왜냐면은 은행에서는 무조건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포착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찝찝하시면은 저희한테 한번 댓글 줘보세요. 제가 한번 판단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직장인인데 나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내가 일단 중도 퇴사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홈택스에 지급명세서를 체크하셔서 내 결정세액이 있냐 보고 그러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무조건 환급이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다른 데서 프리랜서로 좀 일해가지고 받은 게 있다 하시면은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 프리랜서 아니라도 뭐 기타 소득이든 뭐든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다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똑같이 지급명세서 확인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대비하기 팁. 내 프리랜서의 업종 코드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거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보시면 코드가 나올 건데 그 코드에 맞는 내 기준 금액이 있을 겁니다. 기준 금액을 넘어가는, 즉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
등 잘 모아두시길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말하고 싶은 게 또 생겼어요. 간혹 내가 프리랜서인데 내가 프리랜서로 소득을 좀 받았어.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과거 뭐 16년, 17년 한 5년 정도까지는 괜찮으니까 지급 명세서 아까 말씀드린 거 좀 살펴보면은 지금 신고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프리랜서인데 신고를 안 한 소득이 있다 하시면은 지급 명세서 보시고 뭐 잘 모르시겠으면 텍스니어 한번 전화 주시면 요거를 신고하면은 환급 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 정도는 판단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 댓글 주시고요. 오늘 종합소득세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네. 어떠신가요? 또 추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깊게 들어가자면 뭐 끝도 없지만 그쵸, 깊게 들어가면 정말 끝이 없죠. 사실 뭐 진짜 이래서 세무사가 네.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되게 말씀은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사실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정말 장난 없잖아요. 그쵸.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세무사가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지식 중에 굳이 난이도를 꼽자면 정말 하중에 최하거든요. 튜토리얼 정도 될까요? 튜토리얼 정도 되죠. 네. 딱 그 정도 됩니다. 튜토리얼. 딱 그 정도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세무사한테 맡기면은 이점이 물론 소득이 작은 분들 말고 소득이 작은 분들은 혼자 신고하시고 소득이 일정 부분 넘어가시면은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오히려 더 절세가 되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안 맡기시더라도 꼭 전문가분들과 상의를 하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정말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I can do this all day거든요. 아시나요? 알죠? 네. 방패 하나 드릴까요? 네.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댓글이나 혹은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언제든 필요할 때 세무상식으로 늘 찾아가는 텍스니어 파트너스 되겠습니다. 저는 텍스니어 파트너스 대표 세무사 송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